모랫바닥에 누워있는 해삼을 보고 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해삼은 질척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해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해삼은 위협을 느끼며 몸에서 실처럼 생긴 관을 배출해요. 이 관은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로 포식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독성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에서 비롯돼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화학물질은 동물에게는 훨씬 덜 흔하지만 해삼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해삼에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독소로 인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삼의 세포에는 독소가 결합해서 관통하는 표적인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면 안 돼요. 대신 해삼은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대체 물질을 개발했어요. 자기 방어 전략이죠.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똑똑하고 귀여운 해삼. 이제 해변에서 우연히 해삼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네요. 해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했으니까 이제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독특하고 위험한 마블콘 달팽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인도 남단부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뉴칼레도니아와 사모아에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꽤 인상적인 범위죠. 흥미로운 건 발견되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사냥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달팽이는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예요. 다른 달팽이는 물론 때로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배가 고프면 길고 하얀 이빨을 내밀고 독이 든 작살을 먹잇감에게 쏴요.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 여러 번 더 공격해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먹잇감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먹이가 무력해지면 달팽이는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호초 플랫폼이나 라군 정점, 모래, 바위 및 해초 사이 등 비교적 얕은 바닷속에서 발견돼요.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달팽이의 독이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특이한 포식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생물 목록에는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귀여운 애완용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예요. 이 녀석들은 변장의 달인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서식지의 바위나 진흙바닥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요. 바다의 닌자처럼 먹이가 헤엄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공격해 통째로 삼켜버리는 습성을 지녔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스톤피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스톤피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장담하건대 정말 밟지 않아야 할 거예요. 스톤피쉬는 등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밟히면 독을 방출해요. 아야! 이 독은 끔찍한 통증, 붓기,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변에서의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톤피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스톤피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가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톤피쉬를 방해하거나 밟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워터슈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 가시에 찔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직접 밟지 않도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스톤피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워터슈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온피쉬는 날개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 우아함에 매료되기 쉽죠. 하지만 멋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쏘이면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피쉬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등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를 통해 독을 주입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잡히면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하죠.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를 물 땐 이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라는 더 위험한 걸 쓰죠. 라이온피쉬는 척추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식자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피쉬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라이온피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호초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는 권장되지 않아요. 먹기 전에는 독이 있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산호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멋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요. 라이온피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라이온피쉬가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지 않아 방어하느라 쏘지도 않을 거예요. 성게도 우연히 마주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게가 암초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시를 던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생물은 바위 해안에서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전 세계 바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바닷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게에 의한 부상이 꽤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귀여운 거북이에게 주의를 빼앗기거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녀석들은 가시와 고통스러운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턱 모양의 구조물 두 가지로 자신을 방어해요. 일부 종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잠수복도 쉽게 뚫고 피부 깊숙이 박힐 수 있어요. 으악! 하지만 성게를 피하는 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살피고 모래에 튀어나온 가시를 조심하고 부력을 조절하면 돼요. 산호 틈새에 성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소 몇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돼요. 만약 해안가에 성게가 많다면 다른 다이빙 포인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쏘인 부위를 뜨거운 물에 1시간 30분 정도 담그면 위험물질을 분해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핀셋으로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면도해서 성가신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부상 부위를 비누로 씻고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비치백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알러지에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성게는 바닷속의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염, 불충, 보거, 불산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게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자고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성게는 꽤 순한 동물이니까요.